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되게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만족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투자하고 있고,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제일 좋은 학원 나오니 가까이에 있는 믿을 만한 학원이요. 멀리 보내지 말아주세요. 제가 이 인식을 바꾸는데 한 5년 걸린 것 같아요. 5년 걸렸고, 이제는 사실 중산 다니다가도 이제 들어오는 친구들이 좀 있고, 저희가 뭐 다 1타라고 할 수는 없지만 1타에 못지않은 정성과 열정을 좀 쏟는 선생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과목 설명할 때도 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차차 많이, 오늘 아마 다 질문 못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차차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영수 선생님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어를 가르치는 김영수라고 합니다. 촌스럽게 좀 판서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 지금 몇 년째 계속 입시 설명회 진행하면서 판서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냥 저 사람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면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겠구나, 이런 걸 느껴보시는 데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제가 메모할 거 좀 메모하면서 적게 말씀드리고, 질문하실 게 있으면 좀 질문을 많이 듣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마 입시 일반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팀장님께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고, 소장님께서 다른 과목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이야기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먼저 저에 대해서 다시 간단히 소개해 드리자면, 저는 국어를 가르치고 있고, 연세대를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서울에서 계속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코로나를 기점으로 고향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학원을 만나게 돼서 우리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지 이제 3년 차고요. 지금 매주 이제 대치동에 있는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이제 오가면서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치동에서는 예비 고1 최상위반부터 이제 고등반까지, 제가 매년 맡고 있는 학교는 이제 진선여고, 그리고 경기여고, 단대부고, 뭐 그리고 숙명여고는 작년에 맡았는데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학원에서는 이제 유성고하고 도안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부터 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뭐 잘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한 가지 그래도 좀 부모님들께서 먼저 좀 알고 계셔 주시면 좋은 게, 이제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때 내신 시험을 봤잖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고등 내신 시험이라는 걸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잘 아시다시피 수능 시험이라는 걸 보죠. 그리고 일단 모든 시험은 다 시험 범위라는 게 있는데, 중학교 때는 크게 이변이 있지 않은 한 실제 범위에서 100% 다 출제가 됩니다. 근데 고등학교로 가면 학교마다 조금 차이는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국 단위 자사고나 아니면 조금 센 학군지 같은 데서는 이 비율이 좀 떨어지고요. 우리 지역에서는 도안고하고 유성고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도안고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에서 한 7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성고는 그보다 조금 더 나오기는 합니다. 한 80 정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시험 범위가 있으면 시험 범위에서 대략적으로 적으면 50, 많으면 한 70에서 한 80% 정도 시험이 출제되게 됩니다. 수능이라는 건 다 아시다시피 사실상 범위라는 게 이제 존재하지 않는 시험이고요. 국어는 그 중에서 더더욱 그런 시험이죠. 국어라는 건 이제 처음 보는 글을 읽고 아이가 어떻게 독해하고 사고하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애초에 범위라는 게 거의 주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문법 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범위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문법을 제외한 독서나 문학은 아예 범위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중등 내신에서 고등 내신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게 되는 이유가, 중학교 때는 이제 속된 말로 말씀드리면 이제 벼락치기가 이제 가능하죠. 왜냐면 어쨌든 여기서 문제가 다 나오기 때문에 평소에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시험 기간에 한 1주, 한 2주 정도 열심히 공부하면 어쨌든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거기다가 문제의 유형도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바꾸지 않으세요. 그래서 자습서, 평가 문제집, 그리고 뭐 족보닷컴 같은 데서 구할 수 있는 기출 문제들 정도를 좀 어느 정도 돌리면 아이들이 거의 잘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어 선생님들끼리는
뭐 우스갯소리로 중학생 관리는 고등학생 관리에 비해서 뭐 누워서 떡 먹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물론 더 힘든 면이 있죠. 왜냐면 아이들이 학원을 안 오려고 하고 숙제를 안 하려고 하고 동기부여가 아예 안 돼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다독이는 건 좀 더 어려운 일이지만 아이가 동기만 부여돼 있으면 중학교 때 성적 올리는 건 고등학교에 비해서 좀 수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이렇게 범위에서 다 출제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시문이 있고 여기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를 보면 이제 보기 같은 게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항고나 유성고 같은 경우 전부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제시문은 시험 범위에서 다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조금 특목고나 자사고나 뭐 조금 더 내신 경쟁이 치열한 데로 가면 이 제시문도 범위에서 안 나오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유성고, 도항고, 우리 지역 학교는 100% 시험 범위에서 제시문은 출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뭐 264의 시가 이번에 시험 범위였다. 그럼 264의 시가 여기 들어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범위 바깥에 지문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뭐 윤동주의 시가 나올 수도 있고 한용운의 시가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수능은 따로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할수록 뭐가 중요하냐면 저는 이제 보통 아이들한테 이제 수능적인 피지컬이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애들한테 맨날 들은 예는 이런 거예요. 이제 한국의 이제 축구 선수 중에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인기가 좋은데 우리가 만약에 이번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프리킥이어서 손흥민한테 프리킥을 배운다고 치자. 이거 엄청난 기회죠. 손흥민 선수한테 프리킥을 배운다는 건. 그래서 저희가 한 일주일 동안 손흥민 선수한테 프리킥 특강을 들었다고 치자고요. 근데 똑같이 일주일 프리킥 특강을 듣는다 하더라도 아마 아이들이 프리킥을 차는 건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체력, 그리고 뭐 집중력, 신체 능력 같은 게 천차만별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면 내신 시험과 수능에서 똑같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오게 되면 처음에 이제 고1 입학을 해서요. 그리고 고2가 되고 그리고 고3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아이들을 보면 수능 때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좀 꿈이 컸다가도 이 고1 내신이 3분의 1처럼 보이지만 한 중요도로 따지면 한 5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가 끝나면 사실은 어느 정도 본인이 갈 수 있는 선이 조금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학년 1학기까지 가면 거의 확정되는 거고요. 나머지 기간 동안 이제 그것을 합격이 가능하게 만드는 일이 있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고2, 고3으로 가면 내신 시험만 놓고 봐도 이제 상대평가 과목들이 조금 적어져요. 그래서 내신을 올리는데 한계가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고1 때 욕심을 갖고 출발을 했다 하더라도 고2쯤 오면 이제 한풀 꺾이고요. 그리고 고3쯤 오면은 이제 약간 자포자기 수준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갖고 수능 때까지 집중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고3 1학기 기말고사 정도 끝나면 그냥 자신의 성적을 받아들이고 그 성적으로 이제 수시 원서를 써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또 막상 포기하기 전까지가 어렵지 포기하면 인생이 또 나름 또 살만해지잖아요. 지금 이 무렵 지금 고3들 굉장히 즐겁게 생활하는 아이들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옆에 열심히 하는 애들 보면서 아이 저렇게 한다고 되나 이러면서 굉장히 행복하게 하는 아이들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아까 원장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제가 이제 아이들 고등 내신하고 수능을 대비시키다 보면 저한테 느껴지는 거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인데요. 우선 내신만 놓고 봤을 때 이 피지컬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이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하면 짧으면 6개월, 길면은 1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1등급이 있고 2등급이 있고 3등급이 있고 그 뭐 쭉 있죠. 1등급이 이제 상위 4%, 2등급이 그 다음에 7%, 그리고 3등급이 그 다음에 12%입니다. 누적시키면 11%, 누적시키면 23%거든요. 이렇게 이제 등급을 아이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한 얘기긴 한데, 어떤 아이가, 뭐 자녀분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또 괜히 기분 상하시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어떤 아이가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첫 번째 시험에서, 다른 과목은 모르겠어요. 국어에서 만약에 4등급을 받아왔다. 그러면 이거는 일단은 전 노력 부족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 등급이 4등급이 나왔다.
근데 이 퍼센테이지로 보면 중학교 때 내신 90점 이상이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20% 후반에서 40% 초반까지 가기 때문에 중학교 때 국어를 계속 90 이상 받았던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면 실제로 4등급을 받거든요. 이게 이제 당연한 일인데 퍼센테이지상. 왜냐면 중학교 때 A는 3, 40%고 고등학교 때 1등급은 4%밖에 안 되니까 도안고, 유성고가 보통 한 해 평균 300명 약간 넘게 아이들이 간다고 치면 1등급을 받는 인원은 그 전체 인원 중에 한 12명 정도 되거든요. 거기다가 2학년, 3학년 되면 애들이 또 전학 가고 자퇴하고 막 이럽니다. 그럼 3학년 때는 애들이 더 빠져갖고 1등급이 10명 미만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이가 만약에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4등급을 받아왔다. 그러면 전 여기에는 분명히 노력 부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3등급을 받아왔다. 그러면 이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또 아이들하고 어머님, 아버님들이 좀 삐그덕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벼락치기가 가능했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왔으면 너 시험 기간에 왜 공부 안 했어? 이게 이제 아이도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어요. 진짜로 안 했을 거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오면 본인은 굉장히 열심히 했을 수 있어요. 목숨 걸고 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갖춰져 있지 않으면 이거 나오는 경우 되게 많이 있어요. 예. 여기가 나왔다. 그러면 조금 더 노력해서 올릴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3등급은 상위 23%거든요. 그러니까 100명이라고 하면 23등까지예요. 그리고 저희 다 공부해봤지만 100명 중에 23등 하는 게 그냥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예, 그냥 쉬운 일은. 100명 중에 23등이다 하면 유성고 같은 데 한 12반씩 있으니까 보통 한 반이라고 따지면 한 반에서 뭐 크게 빠지지 않는 실력인 거예요. 근데 결과는 이제 3등급이니까 부모님들이 보시기에는 야, 3등급을 받아서 어디를 가려고 하나? 너 왜 공부 안 했니?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학원을 바꿀 수도 있고 과외를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를 잡을 수도 있죠. 네. 그리고 나서 아이가 기말고사가 됐어요. 진짜 열심히, 아주 착한 학생이라 진짜 열심히 했는데 또 3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1 첫 중간고사에서 3등급으로 스타트를 끊었으면 결국 그 학기를 3등급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사실은 굉장히 높아요. 근데 부모님 입장에선 너 공부하라니까 왜 안 했어? 가 되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이제 엄마나 아빠하고 대화하는 걸 아이가 조금 단절하려고 하죠. 왜냐면 나는 충분히 열심히 했는데 왜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하나. 근데 제가 아이들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3으로 시작했다. 이 아이가 2로 올라가는데 적으면 6개월에서 길면 12개월 걸리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이들의 가장 많은 분포가 고1 때 한 3등급 정도로 괜찮게 하는 애입니다. 못하는 애가 아니에요. 고1 때 3등급으로 시작을 해요. 4등급이면 기말고사 때 3으로 만들 수 있어요. 예. 목을 조르든 머리를 뜯든 해갖고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말에 3이 됐다고 치죠. 근데 이 아이가 만약에 2번 연속 3이 나오면 공부하기가 좀 싫어져요. 그러니까 국어라는 과목이 싫어지고 공부하기가 싫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행인 건 학원을 옮기기만 하면 다행인데 또 아이들이 근데 국어는 혼자 하는 게 나은 것 같고 영어 수학에 좀 집중하면 좋겠어. 그러면서 이제 학원을 또 이제 끊게 되는 거죠. 그때 그렇게 지치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든 공부를 지속하면 이제 고1 말쯤 가서 뭔가 애가 변화가 조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2 올라가면 뭐 2로 확실히 올라가거나 아니면 1로 올라가거나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학원이 제가 이제 대전에 와서 그전에 제가 지금도 뭐 서울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지만 사실은 강사 입장에서 어느 학원에서 가르치냐에 따라서 정말 많은 게 다르거든요. 제가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수업을 하고 똑같은 자료를 주더라도 제가 대치동에서 수업하는 날과 여기서 수업하는 날이 많이 달라요. 물론 이제는 제가 여기 익숙해졌고 아이들도 저를 아니까 많이 편해졌는데 처음에는 뭔가를 더 증명해야 되고 뭔가를 더 보여줘야 되는 요즘 어린아이들이 이제 힙합 음악을 많이 듣는데 그 래퍼들 맨날 말하는 거 보면 보여주고 증명한다 뭐 이러거든요. 그래서 뭐 명품 시계 차고 막 증명하고 그러는데 그런 스트레스가 저한테도 조금은 있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뭐 교재니 뭐니 막 샘플로 되게 많이 넣어드리고 뭐 그러긴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서는 어차피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냥 좀 진솔하게 제가 생각하는 바들을 말씀드린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뭐 별다른 자료 없이 이렇게 말씀만 드리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만약에 피지컬이 중요할 때 요 기간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채우느냐
그게 매우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일찍 시작해갖고 이 피지컬을 미리 채워놓으면 고1 때부터 어느 정도 상위권으로 출발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준비가 늦어지면 이제 고1 때 채워서 고2 때 성적을 올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1 때 한 50% 차지하기 때문에 이쯤 가갖고 성적이 오르기 시작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대학의 구간 같은 걸 완전 드라마틱하게 바꾸기는 조금 힘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랬던 학생들 중에 조금 기질이 이제 남다른 친구들은 이때 가서 어떤 수를 써서라도 모의고사를 올리든 수능을 올리든 해갖고 또 끌어올리는 애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아, 내가 수시는 이 정도지만 내가 정시까지 대비해갖고 이렇게 한번 가보겠다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아이들의 기질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기가 보통 안 잡히는 상태에서 이 기간을 아이들이 채워야 되고, 최대한 빨리 이 기간을 채울 수 있으면 전 조금 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제가 이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지금 유성고하고 도안고가 있는데, 도안고를 예로 들면 아까 제가 학원을 말씀드렸었던 이유도 그런데 뭐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 학원에 와서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까 어쨌든 둔산이 메인 학원가고, 그러니까 둔산이 아닌 곳에 있는 학원은 조금은 좀 신뢰하기가 조금 더 어렵다, 이런 인식들을 좀 갖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여실히 드러나는 게, 유성고는 워낙 여기 학교가 옆이에요. 거기다가 남자아이들이잖아요. 얘네들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올라가면 어머님들께서 학원을 골라주시기가 좀 힘들어요.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그냥 학교 옆에 있는 데 간다거나 내 친구 있는 곳에 간다거나 뭐 이런 게 있어서 조금 더 둔산으로 빠지는 비율이 적은데, 여자아이들, 도안고는 여자아이들 위주거든요.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도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 섞여 있긴 한데, 내신 등급을 보면 남자아이들 중에 1등 하면 이제 도안고 전체에서 1등급 꼴찌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여자아이들한테 조금 이제 괴롭힘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조금 시련을 겪는 거죠. 도안고에 가서. 근데 도안고는 이제 여자아이들이다 보니까 부모님 말씀을 좀 더 잘 듣기도 하고, 아이들도 더 똘똘하기도 하고, 그래서 1학년 때 아이들을 딱 받아보면 처음부터 1등급 받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2학년을 기준으로 놓고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작년에 도안고 1학년 시작할 때 한 35명 정도 인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1학기 때 1등급을 딱 한 명 받았습니다. 딱 한 명.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막막했죠. 그 당시에 유성고는 한 45명 정도 있었는데 1등급이 그래도 한 5명 있었거든요. 전체 한 12명 중에 한 5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되겠다 싶은데, 도안고는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그 한 명 앞에서 너무 저는 작아지고, 나의 희망은 너밖에 없다, 뭐 이런. 근데 그 아이들이 거의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규로 들어온 인원도 있었지만 다수가 아니었고요. 빠진 인원도 많지 않았고, 그 아이들이 거의 유지가 됐거든요. 근데 이번 1학기 때 1등급에 5명이 저희 학원에서 나왔어요. 도안고 1학년. 그 유성고는 전부 다 절반 이상 나왔습니다. 다만 이걸 저희 학원에서도 이렇게 사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성향은 좀 아니신 것 같아요. 저는 수업 자료 만들고 수업 준비하는데 거의 시간을 쓰고, 사실은 제가 이제 홍보 면에는 거의 신경을 안 쓰고 있거든요. 이것도 문제다 싶어갖고 지금 연구원 선생님 한 분 더 모셔서 내년부터 좀 신경을 쓰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저희 학원 같은 학원이 이거를 굉장히 여실히 느낄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원래 1등급 받는 애들을 받아갖고 걔네들을 1등급으로 유지시키는 게 아니라, 저는 1등급이 아닌 애들을 받아서 걔네들을 어떻게든 1등급으로 끌어올려야 되는 포지션인 거거든요. 학원의 위치도 그렇고 이 성격도 그렇고. 근데 계속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안 걸려도 6개월은 걸리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끝나고 한 해에 받아야 될 전화의 한 60, 70%는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화가 나신 상태에서 전화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국어가 어렵다고 한 적이 없고, 국어를 못한 적이 없는데, 뭐 고등학생이 됐으니까 학원은 보내야지 해서 어디 학원을 보내놨는데, 아니 얘가 4등급을 받아오니까 이거는 저 선생이 이상한 인간일 수밖에 없다. 이런 전화를 되게 많이 받아갖고, 뭐 제가 전화를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근데 이제 현실은 이렇다는 거죠. 현실은 이렇다는 것. 그러니까 꼭 뭐 저희 학원 수업이 아니라 어디서 수업을 듣는다 하시더라도, 일단은 지금은 고등학교 내년 3월에
3월에 첫 모의고사가 있을 거고 4월 초에 첫 내신이 있을 거거든요. 첫 학평이 있을 거고요. 그럼 지금부터 따지면 대충 10월, 11월, 12월 그리고 한 3, 4개월 하면 한 6개월에서 한 7개월 정도 있잖아요. 이 기간에 어떻게든 아이들이 국어에 좀 동기를 갖게 만들어 주시고 좀 일관된 방식으로 뭐 저희 학원이 아니어도 어디든 뭐 좋은 학원이라면 혹은 좋은 과외라면 좀 일관된 학습을 한 6개월 정도는 계속 쌓아주시고 그리고 나서 첫 중간고사를 좀 보셔야 되고 한 번 정도 더 기다려주시면 내년 한 6, 7월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성과가 한번 그때쯤에 잘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다가 더해갖고 제가 하는 수업을 또 간략하게는 소개를 드려야 되니까 저는 이제 고1부터 고2, 고3까지를 다 가르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예비 중3이고요. 근데 전부 다 투트랙으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내신 공부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수능 피지컬 공부가 있거든요. 그리고 요번 겨울방학을 놓고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예비 고1 같은 경우는 이번 겨울방학에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 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오는 문학작품들에 대한 분석과 문법 공부를 아이가 반드시 해줘야 돼요.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은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으로 가면은 문학이 있고 그리고 선택 과목이 있거든요. 이 선택 과목 안에 문법도 있고 화법과 작문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왜냐면 이건 나중에도 충분히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독서가 있습니다. 최근 한 몇 년간 독서가 거의 미친 난이도를 보여줬었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올해 수능판의 변화가 꽤 크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부터 해서 이제 수능을 자꾸 고치려고 하셔갖고 이 독서 아이들이 어떻게 준비했었냐면 제가 대치동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도 작년까지는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수능 기출문제 분석은 고2 때까지 끝내야 되고 고3 때는 뭐를 하는 거냐면 리트 문제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 문제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어렵죠. 그거를 수능형으로 변형시켜갖고 거의 1년 동안 연습을 시켰어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 예를 들어서 국어에서 총 10개 세트가 나오면 중요한 건 마지막 2세트거든요. 여기서 이제 최상위권이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거의 리트 기출 문제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요거 연습하는 거죠. 재수생들도 계속 이거 연습하는 거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해갖고 독서의 난이도를 조금 낮추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어렵긴 하고요. 반대로 이제 문학의 난이도는 좀 높인 상태고요. 그래서 수능에선 문학하고 독서가 좀 우열을 가리기 힘들게 중요한데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은 문학 50%, 문법 5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문법 파트에서는 이제 일단은 의문의 변동 파트 그리고 여러 맞춤법 규정들이 있어요. 예. 요 두 가지가 이제 1학기 때 메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거의 50% 점수를 얻게 될 거고 나머지 문학에서 50% 점수를 얻게 될 건데 여기서의 변별력은 어차피 외부 작품에서 나올 거예요. 시험 범위는 1, 2, 3등급 받는 애들은 전부 다 완벽하게 공부하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시험 범위가 264인데 한 용언이 나왔다. 그럼 이거를 읽을 수 있는 애들이 1, 2로 가는 거고 이게 안 읽히면 그냥 3으로 가는 거고 시험 범위인 264도 공부 안 하면 4 이하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는 일단 문학하고 문법을 한 50대 50의 비중으로 공부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 이제 이 수능 피지컬도 지금부터 연습을 해야 아이들이 꾀가 생겨갖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냥 내신 공부만 하고 싶고 방학 때는 좀 놀고 싶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수능 공부를 못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지역의 아이들도 사실은 정시까지 못 가는 되게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학기 내내 내신 공부. 여름방학 때 잠깐 반짝 특강. 그리고 2학기 때 내신 공부하면 어차피 이거 다 까먹어요. 겨울방학 때 2달 특강. 그리고 어차피 2학년 1학기 되면 이것도 다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들이 고등학교 3년 내내 일관된 흐름으로 수능 준비를 아예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한 2학년 2학기쯤 가면 자신감이 완전 사라집니다. 거기다가 N수생 대군들이 또 몰려오잖아요. N수생 대군들이. 거기다가 학군제 애들은 1학년 2학기 때부터 수능 2년 반 준비한다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신감이 꺾이게 되는데 그래서 이거 아이들이 준비를 해줘야 되고 저는 이제 원장 선생님이 빨리 그만두라고 빨리 끝내라고 말씀하셔서 더 말씀 못 드리는데 제 수업은 어쨌든 이 두 가지에 대한 고려가 고3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물론 현장 강의의 메인은 내신 기간에는 무조건 내신으로 가고요. 방학 기간에는 이제 수능으로 가긴 하는데 내신 기간에 내신 갈 때도 제가 1년 내내 수능 자료를 계속 나눠주고 제가 직접 편집한 자료들을 나눠주고 제가 쓴 해설도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광고 드리자면, 이건 뭐, 그냥 제가 막 얘기하는 거잖아요. 검증도 안 되고, 믿으실 수도 있고, 안 믿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서울에서 강의할 때도 적어도 자료로 밀린다는 소리는 한 번도 안 들어봤거든요. 벌써부터 웃으시는데, 죄송합니다. 웃겨드려서. 저는 아이들 수업할 때 수능 기출 문제부터 해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도항고, 여기 있는 거 제가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도항고 시험 범위가 뭐 20작품이다. 그러면 저는, 그 20작품에 대한 전체 해설을 제가 직접 다 써서 줍니다. 그러니까 요약본을 주는 게 아니라 전체 지문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연계 가능한 작품들, 그리고 여태까지 나왔던 기출의 경향 같은 걸 제가 직접 손글씨로, 물론 손글씨라는 건 손글씨 느낌의 폰트예요. 제가 직접 손글씨를 쓰면 아이들은 발글씨로 느끼기 때문에 제가 손글씨를 써줄 수는 없고 아주 예쁘게 정리해서 직접 다 나눠주거든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적어도 자료면에서는 저한테 수업을 들었을 때 뭐 아쉬움을 느끼는 건 뭐 저는 모르겠어요. 애들한테 인터뷰하면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 이쪽 다 그렇습니다. 직접 제가 쓴 해설, 그리고 모든 교재는 다 제가 만들고 제가 편집한 자료를 주지, 절대로 시중의 자료를 뭐 지우고 막 제 거인 것처럼 나눠주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내신 대비는 뭐죠? 예. 내신 대비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스케줄이 좀 다르긴 한데요. 평균적으로 7주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는요. 그러면 7주 중에 한 5주에서 6주는 시험 범위 쫓아가느라고 바빠요. 이번에 도항고 2학년 같은 경우는 시험에 출제되는 작품이 다 합쳐갖고 한 26지문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한 5, 6주 안에 끝내야 되니까. 그래서 한 5, 6주 정도 내신 수업을 하고 막판 2주는 이제 제가 만든 파이널 모의고사 가지고 계속 연습하고, 그리고 문제 돌리고 뭐 이제 그러는 거죠. 좀 되게 선생님이 수업을 들어가셔야 돼서 만약에 궁금하시면 이제 영수쌤한테 아이를 보내주세요. 제가 전화를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듣고 보니 되게 좋은 전략인 것 같네요. 예. 예. 마지막 혹시 질문 있으면 한 명만, 제가 한 분만 더 듣고 끝내겠습니다. 없으신데 제가 지저분하게 물었네요. 예, 재미도 없는 얘기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 예, 예. 정원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렇게 아주 적은 소수 정의를 지향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저희 이 강의실이 가장 큰 강의실이거든요. 예. 여기다 꽉 채우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꽉 채우면 이제 컨디션이 안 좋아지니까 평균적으로 제가 가르치는 고등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적으면 한 15명, 많으면 한 25명 사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한 학교 최대 맥시멈 2반 이상은 안 받습니다. 왜냐면 내신이란 건 결국 내부 경쟁일 수밖에 없는데, 너무 똑같은 자료하고 똑같은 대비로 너무 많은 아이들이 진행을 하게 되면 그 메리트가 좀 떨어지는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숙제 양은 숙제 양 같은 경우는요, 이게 딜레마인데 강사가 원하는 것과 학생이 원하는 것과 부모님이 원하는 게 다 달라요. 예.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다 익선이고, 예. 아이들 입장에서 이제 적절한 숙제를 원하는데, 시기에 따라서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신이다 그러면 제가 내신 초반에는 숙제량을 좀 많이 줍니다. 근데 내신 후반쯤으로 가면 이제 공부해야 될 게 이만큼 쌓여 있거든요. 그럼 많이 주면 아이들이 자신감만 떨어져요. 그때는 제가 선별해서 조금 더 퀄리티 있는 것들로 주고 대신 양은 조금 줄입니다. 그러다가 방학 때는 다시 좀 양을 늘리고요. 그런 식으로 조율하고 있습니다. 뭐 숙제 양 같은 경우는 뭐 예. 아이들이 충분히 행복할 만큼은 줄 수 있습니다. 예. 죄송해요. 저기 국어 선생님 워낙 말씀을 잘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영어랑 수학이 남아 있어서 네네네. 그냥 제가 영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까요? 진석 쌤이 예. 수업을 지금 들어가셔야 돼서 지금 타이밍이 예, 감사했습니다.